전체 표시 대상을 왜 30만 개수만 하느냐. 전체 표시 대상 한 120만 개수 됩니다. 그 중에, 열심히 해도 30만 개수밖에 못하고 있고요. 한 바퀴 돌려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가는데, 인구가 적은 데는 음식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는 맨날 가서 단속을 하는 꼴이 되고, 대도시나 이런 데는 50만 개수, 100만 개수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업소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못 가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입을 해서 좀 선별적으로 한정된 인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이게 어차피 이 인원으로 다 이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명예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분들이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소비자단체가 한 9,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생산자단체들인데 주로 소비자단체분들이 활동을 해주시고요. 생산자단체들은 활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좀 나중에 좀 전문화시켜서 한 250명 정도 전문화시켜서 좀 핵심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위표시 신고하면 최소 5만 원이고 거짓 표시를 신고를 해서 이게 최종 확정이 맞다 거짓 표시로 판결이 되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산은 한 2억 6천 정도 매년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포상금이 안 나가는 경우 옛날에 좀 일부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뭐 무작위로 그냥 신고를 해주시면 안 되고 좀 의심되거나 확실히 좀 그럴 경우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2.4% 정도 계속 발생한 데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차이가 국산이 더 비싸고요. 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2-3배 정도였는데 요새는 우리 국내 단가도 많이 낮췄기 때문에 한 외국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입산이 외국산에 비해서 한 70%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값까지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했을 때는 그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뭐 쌀,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이게 가장 핵심적인 품목들입니다. 그 가격 차나 소비자들을 속이기 쉬운 그 품목 중에 그래서 이게 부당 이득 벌금을 내도 부당 이득이 많다 그러면은 미적 원죄는 아니냐라고 해서 어차피 빨간줄 가는 거 계속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규정사고는 7년, 거짓 표시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뭐 시사 상해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보는데 이건 당초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약하다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왔어요. 한 10몇 년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생계형 위반 사례다. 사범들이다. 그래서 뭐 1억까지 때린 사례는 없었고 최고 지금 때린 사례가 5천만 원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사례가 있는데 그걸 평균 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 표시해서 한 5천만 원 벌고 200만 원 평균 200만 원 내도 1000만 원 내도 4천 버는 거기 때문에 나가서도 뭐 막말로 뭐 어차피 광고 버림모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문제고 또 징역보다도 벌금이 한 90%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표시 적발되면은 법원에서 징역 때리는 율은 한 10명 중 1명 정도고 9명은 다 벌금으로 때리는데 벌금이 좀 미약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가공식품 원산지는 지금 2가지만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가공식품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가공식품의 원료가 50% 이상 들어갔을 때만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50% 안 들어가 표시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0.5%만 들어갔어도 그게 2순위 안에만 들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5% 미만 들어가고는 아무리 2순위, 3순위 안에 들어가서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쉽게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원산지나 원산 표시판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보이냐고 왜 안 보이냐고 안 게시 안 했냐고 그러면 여기 계산대 밑에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나는 잘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붙였다 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 보이는데 그리고 게시판에도
주로 표시는 요새는 많이 돼 있어요. 단수 하도 강하니까. 근데 글씨 포인트가 작다 그래서 재작년에 올렸거든요. 메뉴명과 같은 크기 이상으로 해라. 설렁탕 하면은 그 설렁탕이 50포인트로 메뉴 게시판에 게시가 돼 있으면은 거기 원산지 쇠고기는 미국산 해갖고 같은 크기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2분의 1 크기였거든요. 그거를 많이 안 올리더라고요. 그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는 사례들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봐도 많이 개선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 시도를 하고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위반자의 처벌은 지금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당이득 때문에 발생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형사처벌 벌금 외에 재범자, 그러니까 2년 이상 좀 악질적인 재범자에 대해서는 형사 벌금 외에 너 부당이득으로 받으면 환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 차원의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위반 금액의 5배까지 네가 100만 원을 위반했으면은 500만 원까지 때리겠다. 아니,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형량 하한죄라고 지금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도 뭐 50만 원 벌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하한선을 형량 하한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한정된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단속 품목도 쌀, 돼지고기, 쇠고기, 그 다음에 위반도 뭐 중간 재포장업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위반 소지가 있는 쪽으로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할 계획이 있고요. 민간 감시 기능도 한 250명을 정예화해서 우리도 1100명 사법경찰관 중에 250명이 기동 단속반이라고 하고 밥만 먹고 단속만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1100명 중에 한 빼면 몇 명이죠? 한 850명 정도는 단속도 하고 딴 또 업무도 하고 그것도 여러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250명을 좀 정예화해서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육성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소속기관 농산품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요새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의심되면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싱크로할 수 있는 앱을 한번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좀 잘했다는 뭐 표시를 해주자. 그래서 우수 자율 업체를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음식점에 원산지 우수 업체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줍니다. 얘네들은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40개 정도는 더 많았었는데 또 잘 못한 데는 취소해버리고 이러니까 작년까지는 2,400개, 300개였고요. 올해 좀 더 늘려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법 개정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빵에 지금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표시인데 세 가지까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소금이 세 번째로 많이 들어왔으면 소금까지 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열 몇 가지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 쌈수도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배째라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안 호두과자 이럴 경우에는 호두가 당연히 천안산이라고 알고 드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천안에서 만든 호두이기 때문에 천안 호두과자라고 썼다고는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이게 천안산 호두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알고라도 먹읍시다 그런 혼동을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지역명이랑 천연이라는 지역명이랑 농산물이 들어간 제품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농산물 호두 예를 들어 호두는 앞에다가 정면 그 표장지 앞에다가 쓰자. 지금은 뒤에 원재료명 그다음에 이것도 또 예민한 사항인데 콘칩이라고 예입니다. 콘칩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 미리 연평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 3개월 수입하다가 미국에서 옥수수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서 또 한 6개월 수입하다가 중국도 뭐 전쟁이 터져갖고 또 생산이 수출이 금지된 거예요. 그러면 태국에서 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콘칩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연평균으로 해당 옥수수의 원산지가 3번 바뀐 겁니다. 이럴 때마다 포장지를 바꾸기는 업체에 상당히 부담이 있으니까 연평균 따져서 3개국 이상 원료가 아까처럼 변했을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써도 된다라고 저희가 예외 표정을 한 거거든요. 원래 해당 국가를 쓰는 게 맞지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입산은 안 맞는 표현이라서 외국산을 쓰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외를 주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원산 제품 수입산으로 표시돼서 유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는 것도 많지만, 그러면은 이게 수입산이 뭐 태국산인지 말레이시아산인지 과테말라산인지 뭐 아프리카산인지 어떻게 아냐, 일본산인지, 이건 상당히 이건 원산 표시가 아니다라는 게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제기가 돼서 소비자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그런 것도 예외 안 해주면 뭐 죽으란 얘기냐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 가지까지 원산지를 나열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자. 그러면은 포장재를 10번 바꿔야 3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타협점을 계속 협의해서 어느 정도 만든 상태고요. 음식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이만한 크기로 했는데 이게 30포인트로 했는데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걸 2배로 키우고 글자도 30포인트, 60포인트로 멀리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위치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거 이렇게 막연하게 하니까 그런 뭐 또 그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큰 벽에 있는 게시판 옆에나 밑에다 붙여서 하든가 무슨 표지판을 게시판에 쓰면은 그거 그냥 그려서 되는 거고, 아니면은 출입구 정면에다가 앞에다 이게 출입구 정면이면 앞에다가 게시라거나 이렇게 부착하든가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도록 지금 법 개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음식점도 지금 16개 품목을 갖고 여러 조리 용도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갖고 돼지고기 구이를 만든다든가 탕을 만든다든가 찜을 만든다든가 튀김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원산지를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리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구이, 탕, 찜, 튀김용으로 했을 때만 표시를 한다. 그럼 돼지고기로 볶음을 만들었을 때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돼지고기인데 조리를 달리 했다 그래서 돼지고기 볶음은 표시 안 해도 되고 돼지고기 탕은 표시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돼서 쇠고기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광우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다 품목 모든 조리 용도로 다 표시해야 되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거는 다 이게 조리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풀자, 돼고기처럼. 그래서 볶음도 돼지고기 볶음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요. 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만 했었는데, 아니 밥만 했었는데 죽이랑 누룽지도 어차피 넣자. 그다음에 콩도 추가로 지금까지 표시 대상 아니었는데 두부, 콩국수, 콩비지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마다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방에다가도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판을 게시하든가, 그게 어려우면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은 메뉴판을 필히 제공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시기를 내년 정도 잡았는데 지금 상당히 반발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내후년 정도로 검토를, 시행 시기는 조금 늦출 계획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농식품 인증제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농식품 인증제도는 뭐고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러 해당 농식품들이 있는데 국가가 정해놓은 일정 수준의 어떤 뭐 품질이라든가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을 인정하는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국가가 1차적으로 검증을 마친 농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른 제품보다는 일단 낫다고 판단돼서 그걸 많이 선택하게 되면은 인증을 안 받은 품목들도 또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많이 받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품질이 향상되고, 그럼 이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표지를 이거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이게 국가에서 옛날에 운영했던 인증제도 마크들입니다. 너무 산만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시기를 달리해서 뭐 90년대부터 2000년도, 2010년도까지 시기를 달리해서 필요에 따라서 관련 다른 법에 따라서 법을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 마크가 국가 인증 마크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 마크는 국가 인증 마크인데 이거 말고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마크라든가 이거는 지자체에서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마크 종류나 크기 뭐 이런 건 도서하고 이 마크가 국가 인증인지 지자체 이 마크 인증인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12년도에서 14년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모양을 통일을 했습니다. 국가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마크로 했고요. 실내 보증 상징 뭐 붓새 모양이다. 명칭은 좀 간단하게 뭐 무능이야 이렇게 했고 색상은 기본적으로 초록색인데 포장재가 초록색인 경우는 부각이 안 되니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도 표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이거 드려야 되니까 이게 종류별로 조금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기가공 식품,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이렇게 네 가지가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거를 무슨 유형으로 묶으면 될까요? 예, 친환경 맞습니다. 이건 저기 받아가시고요. 나중에 드린다니까 또 복잡하고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거 친환경 종류입니다. 종류고 그 다음에 GAP나 햇삽, GAP나 햇삽은 이거는 좀 안전 관련, 드릴게요. 안전 관련 인증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식품, 식품명인 지적 표시 이런 거는 저기 품질과 관련된 거고 동물복지 저탄소 이건 뭐 좀 기타 사항들입니다. 근데 모든 건 예외가 있듯이 예외한 뭐 조금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인증 마크인데 국가에서 인증한 마크인데 저거 형식이랑 비슷한데 저 형식이 아닌 게 하나가 생겼어요. 뭘까요? 손 드시고 동물복지 저기 있네요. 똑같이 있잖아요. 저 마크랑 비슷한데 저런 태극 마크가 아니고 저런 형식이 아니라 약간 틀리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규정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국가 인증 마크가 아니다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뭘까요? 예. 친환경 식품이요? 아닌데요. 친환경은 저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고요. 저기 지저분 있잖아요. 아니고요.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는데, 예. 전농약은 있다가 없어졌고요. 그건 아닌데, 아닙니다. 예. 예? 케이스 마크, 반 정도 맞으시는데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KS도 국가 인증이 한데, 우리 법이 아니라서 일단 왔는데,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아니고요. 손을, 예. 예? 아니고요. 예, 마지막, 예.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술 바꿉니다, 술 인증. 술이라 그래서 술이라고 써있어요, 술. 이렇게 한글로. 저런 비슷한데 술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예적인데 국가 인증 마크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인증관리, 시간관리 조금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인증관리 주요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은, 인증기관이, 국가가 인증기관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사후관리는 국가에서 다 합니다. 그 인증기관들은.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심사도 해서, 합당하다 그러면 인증서를 교부를 하고 있고요. 그 사후관리를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렇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유기농이라는 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기농 대신에 유기농산물이라고 쓸 수도 있고 유기축산물이라고 쓸 수도 있고 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다 유기농의 종류라 이렇게 하나만 표시를 했는데 유기농산물은 01년도에 도입이 돼서 화학비료라든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 안 했다라는 마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 유기사료를 먹이고 항생제나 항균제를 전혀 사용 안 했다. 그런 의미에서 유기축산물이라고 표시를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가공식품은 0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예, 유기원료, 그러니까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을 사용해서 만든 가공제품이다. 그런 거를 인증할 차원에 인증한다는 마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인증인데, 이것도 친환경인데, 무농약은 0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는 권장 사용량의 한 3분의 1 정도만 사용했고, 합성농약은 전혀 사용 안 했다라는 마크가 이 무농약 마크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무농약보다는 유기농이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항생제는 항생제나 항균제가 첨가되지 않는 사료를 갖고 키운 축산물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전농약 얘기했었는데 전농약은 10년도 이후로 새로 인증을 폐지를 했습니다. 새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요. 기존에 인증받은 전농약제는 16년까지만 내년까지만 유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유통되는 거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관련 인증인데 GAP라 그래서 농약, 중금속, 유해 생물 등의 유해 요소가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유통 단계에서 적절하게 철저하게 관리된 농산물이다 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마크가 GAP 마크고요. 이 06년도에 도입됐고 98년도에 햇삽이라 그래서 축산물도 처리, 가공, 유통, 판매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소,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마크가 햇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쪽에서는 GAP, 축산물 쪽에서는 햇삽 안전관리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 특성 관련 인증인데 전통식품 인증이라 해서 92년도에 국내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해서 전통 제조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마크고, 그 다음에 식품 명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건데 우수한 우리 식품 계승 발전을 위해서 가공 조리 분야 등에서 장인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마크를 부여를 해주고 있고요. 지적 표시는 명성이나 품질 등의 그 해당 지역의 지적 특성, 품질 등이 그 해당 지역의 지적 특성에서 기인하였음을 인정해주는 마크라고 제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12년도에 제일 늦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동물복지 쾌적한 일정 수준 이상 동물도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에 맞춰서 제작한 거다, 사육한 거다 했다라는 것을 농장에 인증해 주는 거고요. 저탄소 인증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 인지도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61.7%가 됐고 전년 대비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신뢰도도 한 70점 정도로 전체적으로 국가 인증 마크 전체를 봤을 때 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친환경 쪽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요. 지금 식품 명의, 전통 인증, 지적표시 이런 건 한 50대 정도, 50% 정도밖에 인지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낮다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산무가 있다 그래. 세 가지 없는 게. 세상에 공짜가 없고 우연이 없고 안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1%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매년 기재부가 확보를 해서 홍보 예산을 몇십억씩 따서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아까 CF도 보셨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우리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고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광고 보셨죠? 거기에서 남자 과일이 뭘까요? 네. 사과 아니고요. 남자 과일, 여자는 감이었어요. 감. 예, 파프리카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지금 형태가 통일되기는 핸드가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 몇 개라 그것도 복잡하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친환경 관련 인증들은 제 생각에는 친환경 인증해서 그 밑에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약이라든가 무항생제를 표시를 하면은 훨씬 하나의 종류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안전인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련 법들이 다 틀리고 규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두고 검토를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탄소 동물복지는 빠져 있는데 그거는 향후 어느 쪽에 포함시켜야 될지를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제를 마치겠고요. 강의를 마치겠고